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승무원 합격 비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카타르 항공의 지병림 사무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잔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 항공 9년차 승무원이자 객실 사무장인 지병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또 승무원 출신이셔서 그런지 외모도 남다르시고 목소리도 네.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지금 해외에서 또 근무 중이시다가 잠시 한국에 들르신 거죠? 네, 잠시 휴가차 들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지금 뭐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어떤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네. K무브 멘토링에서 이번에 제 5차 글로벌 네트워크 멘토링을 가졌었어요. 23일 날. 네. 그래서 해외 멘토분과 함께 멘토링 행사도 가졌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달에 출간한 아랍항공사 승무원 되기라는 신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아서 출판 기념 강연회 겸 팬사인회, 팬미팅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바쁘셨겠네요. 자연 속에 이제 책 홍보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현직 승무원이 직접 출연을 해서 합격 비결을 전해주는 일이 이제 흔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승무원 지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꼭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주로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일단 외항사 스튜어디스를 동경하시고 네. 또 합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요즘 외항사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공채를 이루어지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아랍 항공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공사 특성별로 어떻게 접근해 합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의 주제 여러분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또 자막으로 한번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승무원 합격 비결이고요. 특히 이제 네. 외항사 위주로 한번 합격의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승무원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동경하는 그런 직업인데 그러니까요.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정말 몇 개국 정도 다니셨는지 그리고 또 가장 기억 남는 나라부터 한번 여쭤봐도 좋을까요? 예. 저희 회사 데스티네이션이 138개예요, 현재. 그래서 138개를 정확하게 다 가보진 않았겠지만 네. 거의 거의 120개 정도 다 가봤죠. 네. 네, 비행을 오래 하다 보면 어디 2, 3일 간격으로 저희 비행하는 도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거의 건망증이 좀 심해져요. 네. 하지만 가장 많이 가봤던 도시나 또 그 특별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함께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 여행을 다녀왔던 곳은 기억에 오래 남죠. 어디예요? 예. 기억나는 거? 부모님 모시고 로마하고 발리에 다녀왔었고요. 예. 와. 네.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좋으셨군요. 네. 예. 근데 아랍 항공사라고 하면 이제 중동 지역에서 근무를 주로 하시잖아요. 비행 네. 외의 시간에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필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또 그 중동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사실 네. 좀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 합격 면접 준비할 때요. 네, 네. 그때 저는 외항사 스튜어디스 준비를 하면서 마침 공채가 났었어요. 가장 많이 공채가 났던 곳이 에미레이트, 카타르, 에티하드에서 아부다비, 두바이, 도하에 근거를 두고 있는 네. 아랍 항공사, 메이저 큰 항공사죠. 네, 네. 그런 항공에서 공채가 났는데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합격돼서 진출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뭐 객실 사무장 승무원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네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네. 그리고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한 달 스케줄이 나오면 그 스케줄과 비행기 기종 그리고 승객 프로파일 그다음에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투입되느냐를 먼저 네. 분석을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 제가 해야 할 일들 또 만나야 할 사람들도 스케줄을 이제 미리 또 짜고요. 네. 기내에서는 이제 서비스와 안전이 사실 모든 게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료 식사나 음료 서비스를 하고 이제 서비스 이후에 불이 꺼진 이후에도 화장실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캐빈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콜벨 체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승객들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말을 걸고 대답을 듣는 것도 네. 승객분들이 의식이 살아 있고 건강하시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와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승객을 위해. 네.
네. 정말 하늘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들인 맞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승무원분들은 이제 비행 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불규칙적인 그쵸. 일들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루 일과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네. 비행이 있는 날은 이제 브리핑 시간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브리핑 전 한 2~3시간 전에 기상을 해서 네. 메이크업과 헤어를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하시고 네. 비행 가방 챙겨서 보통 돌돌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끌고 가는 네, 네. 그거랑 식기상 챙겨서 이제 유니폼 갈아입고 이제 네. 비행장으로 가서 준비 브리핑을 하고요. 네. 기내에서 비행 마치면 이제 그 비행하는 동안 있었던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승객과의 어떤 뭐 불화라든지 컴플레인이 뭐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보이즈 리포트라 그래서 정리를 해서 회사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고를 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이 끝나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 현지 호텔에서 체류도 하면 쇼핑도 하고 시내 관광도 하고 보통 네.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가 또 있고요. 비행이 없는 날은 저희 이제 9시 출근해서 밤 저녁 뭐 6시 이렇게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행이 없는 날은 또 승무원이지만 승객으로 티켓을 끊어서 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을 따로 현지 투어. 예, 현지 투어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친구들을 초대해서 뭐 중동지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저는 거기서 이제 머무는 동안은 최대한 승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10분 활용하고자 하고 있어요. 네. 크루들 할인되는 경우도 네, 많죠. 그럼요. 예. 아, 그게 또 짭짤한 재미라고 저도 들었는데. 면세점 그렇네요. 할인도 되시고 그래요. 호텔 할인도 되시고 네. 아무튼 이제 카타르 항공은 좀 세계적인 규모의 항공사인 만큼 그쵸. 입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항공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이제 사무장까지 되신 건데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 많으셨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30살 승무원이라고 제 책을 제가 쓴 책이 있거든요. 네. 제목처럼 30살의 승무원이 돼서 30살 스튜어디스가 돼서 중동을 진출했던 건데 갈 때는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제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잖아요. 네, 네. 또 그 지금 30살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나이였거든요. 저 신입인데. 네, 학원에서도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같이 나간다든지 파티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 끝나고 이제 뭐 밖으로 놀러 다니자고 네, 네. 할 때 왠지 같이 함께해서는 제가 그만큼 뭔가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방에서 책을 쓰거나 다른 외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하면서 좀 외로우면서 고독하면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이렇게 사무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냥 정말 다른 분들하고 평범하게 같이 일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지병민 사무장님은 산업인력공단의 국배 연수생으로 교육을 또 받으셨었다고 이야기 네. 들었습니다. 승무원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어떤 교육들을 혹시 받으셨나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승무원 학원을 선정을 하면 뭐 A 학원에 2달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비 연수생 자격으로서 교육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풀타임으로 네.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데 뭐 메이크업, 그다음에 승무원으로서의 자질 매너, 그다음에 영어 면접 스킬, 그리고 실제 영어 면접을 이제 우리가 연습시키고 해보면서 면접의 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는 건데 요거는 이제 위탁 업체에 맡겨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분들이 매주 나오세요. 또 수시 점검을 하시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이 교육의 퀄리티가 여러분들의 수준과 잘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예. 좋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셔서 이제 꿈을 이루신 그런 케이스인데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외항사를 지원하는데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채 경쟁률이 엄청 센데 공채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 외항사 스튜어디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인데 첫째는 학원 대행, 학원 대행. 두 번째는 오픈데이라고 있어요. 오픈데이. 그 세 번째는 어세스먼트. 근데 오픈데이가 가장 많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예. 가장 여러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지가 나오는 거죠. 오픈데이라는 것은 이제 네. 말 그대로 데이를 오픈해 둔 건데 네. 면접을 보기 위해서 해당 항공사에서 전 세계 모든 취향하는 그런 도시에 우리 회사가 승무원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며칠 날 어느 호텔, 어느 로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력서를
갔습니다라고 공지를 띄어요. 미리 어나운스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 과정은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미리 체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고 면접 복장을 다 완벽하게 갖추신 다음에 그 해당 장소에 시간 늦지 않게 미리 가서 대기하시고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그 면접관 선생님께서 서류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합격이 되신 경우에 인비테이션 콜을 주세요. 이제 합격되셨으니까 다음 단계 면접을 보러 오세요라고 이 전화를 받으시면 다음 그룹 디스커션에 참가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에서 또 살아남으시면 마지막 1대1 파이널 최종 면접까지 가실 수가 있으시고 이 단계까지 무사히 통과를 하시면 이제 신체 검사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합격 그 조이닝 티켓을 받으시면서 스튜어디스 훈련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승무원이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승무원들 하면은 다 예쁘잖아요. 맞아요. 이제 소위 쉽게 말해서 예쁜데 그 외적인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를 이제 보나요? 자격 조건이 있나요? 못생기면 탈락인가요?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왜 아름다우신데요? 예. 그렇게 예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뭐 미인 대회는 아니고 메이크업이나 뭐 헤어 같은 걸 이제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피부 기초 화장이 굉장히 잘 정돈이 되고 내면이 깨끗해야 피부도 맑아지고 화장도 잘 받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외모를 예쁘게 어필한다는 거는 사실 내면을 굉장히 깨끗하게 가꾸는 평소의 노력이 더 중요해요, 사실. 실제 비행을 해서 만나보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키가 굉장히 작거나 키가 작아서 이 앞니치라고 그래서 우리 저희 신체 검사 측정을 할 때 이 기내 그 선반 뚜껑을 열었다 닫을 수 있을 정도의 키가 되셔야 돼요. 팔이 또 짧으면 또 안 되겠군요. 근데 이게 안 될 듯 말 듯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덧니가 많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귀의 모양이 양쪽에 살짝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오다리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노이로제 걸릴 만큼 승무원은 예뻐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키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앞니치가 측정이 또 가능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리를 중동 같은 중동 항공사는 금리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웃을 때 활짝 미소를 지으실 때 금리가 보인다. 이런 경우는 금리나 혹시 교정기를 착용하고 계시면 이런 건 좀 빼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신이나 헤나 같은 것도 싫어하죠. 이거는 중동뿐만이 아니라 어느 항공사나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승무원이 문신 입고 이러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요. 요새는 패션 차원에서 일부러 손등에 헤나도 하시고 문신 많이 하시잖아요. 목 주변에도 하시고 특히 노출이 될 수 있는 신체의 부위는 굉장히 깨끗하게 혹시만 있으시면 없애시는 게 좋죠. 중요하군요. 근데 지금 사무장님하고 쭉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표정도 그러시고 말투도 그러시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외모보다도 어떤 자세, 태도 이런 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발전을 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 관계도 중요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어도 텔레비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배우, 어떤 명사들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인가도 내 미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보통 승객분들이 비행기를 타시고 여행을 하실 때는 뭐 신혼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효도 관광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시는 일정을 만드시거든요. 이럴 때 처음으로 그 마주하시는 분이 승무원이잖아요. 여기서 만나는 승무원들이 우울해 있거나 아니면 우울한 개인사나 아니면 비행 오기 전에 남자친구랑 싸웠다. 뭐 이런 일 때문에 승객들한테 짜증을 낸다거나 그러니까 개인사를 비행기까지 끌고 와서 파장을 일으키면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승객들 전체 안전의 문제가 위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 뽑을 때 성격을 굉장히 유심히 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랍 항공기의 승무원은 또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좀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지원 자격을 또 제가 들어봤습니다. 혹시 뭐 자격 조건 이외에도 있는지 필요한 스펙 같은 걸 좀 갖춰야 될 게 있을까요? 아랍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외국 항공사이기 때문에 외국의 대기업들은 취업 문화가 약간 성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이들에게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기회를 주고 합격이 된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전문대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똑같이 해도 그 학력에 따라서 월급을 가져가는 월급이 다르잖아요. 근데 외국 이 항공사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한 만큼 베이직 샐러리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실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펙이 지원할 수 있는 스펙이 우리보다 약간 낮다고 해서 그만큼 문턱이 낮다는 뜻은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고졸이어도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어가 능통한 친구들이 많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글로벌한 영역을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부분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외국어라든지 국제 매너, 그다음에 트여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 항공사기 때문에 이력서도 당연히 이제 영문 이력서를 제출하게 될 텐데 특별히 좀 특이 사항이 있을까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력서 검토나 자기소개 검토를 개별적으로 많이 해드리는데요. 미스 스펠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게 급하게 빨리 타이핑을 치시다 보니까 폰트도 다 안 맞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항공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일목요연하게 회사에서 제시하는 어떤 내용만. 규격이 있잖아요. 이력서 규격에 맞춰서 심플하게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영문 이력서다 보니까 최근에서 과거 순으로 거꾸로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성별을 써라. 그다음에 자기가 응모하고자 하는 직종의 이름을 쓰실 때 보통 우리나라는 승무원 스튜어디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거를 또 에어 호스티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규모 있는 메이저 항공사나 세계 최고 이런 수준을 달리는 항공사에서는 이런 표현들 잘 안 쓰고요. 케빈 크루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케빈 크루를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응모직에는 케빈 크루직에 응모한다. 케빈 크루 이렇게 쓰실 줄 아셔야 되고 성별란에 보통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표시하시는데 우먼, 맨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이 성별을 얘기할 때 이력서에서 얘기하실 때는 젠더라고 그러고 메일, 피메일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요걸 아셔야 되고 또 연락처를 기재하실 때 우리나라 번호 뭐 010, 뭐 33,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할 때 더 그 편의를 봐드리는 입장에 써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82, 0 빼고 10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에 들어서 인비테이션 전화를 드리고 싶을 때 전화하기 훨씬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뭐 인사 담당자의 그 시각에 맞춰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가 또 이제 그룹 영어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 면접이라고 하면 일단은 좀 얼고 긴장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영어 면접을 할 때 가장 좀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룹 디스커션이란 거는 한 대여섯 명 친구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디스커션을 벌이는 장인데 이 그룹 디스커션의 목적은 뭐냐면 면접관이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다른 팀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과 배려심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얘기를 하려고 막 앞다투어 경쟁을 이러거든요. 이럴 때 꼭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도태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말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말할 타이밍을 못 잡고 말을 하려다가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배려심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당신도 내 의견에 내가 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Do you agree? 이 정도만 해줘서 이 사람이 Yes, I agree 라고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리더십, 그러니까 배려심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그룹 디스커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2차 면접이 필기 시험과 그룹 토익, 그리고 또 체중과 이제 신장 측정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체중 신장 측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막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되나요? 체중 신장 측정 말 그대로 그 기계에 올라가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요. 면접을 보러 오실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똑같은 복장과 비슷한 헤어와 비슷한 메이크업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측정 암리치와 키와 체중을 잴 때 이 기회가 바로 면접관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면접관을 한 10m 거리에서 바라만 보다가 한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몇 초, 5초, 6초 정도가 이때 면접관한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하와이면서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했다 갖고 이름을 불러주면 면접관이 아무래도 기억하게 되죠. 면접관은 기본적으로 오픈데이는 하루에 다 한 2,000명, 3,000명 정도를 검사를 다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인종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름이 명, 김, 송 뭐 이렇게 했잖아요. 당연히 다 김인가 보다 하고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다 똑같아 보여요. 네. 얼굴들이. 이럴 때 어필을 크게 할 수 있는 찬스가 바로 측정, 체중과 신장 측정한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을 던져주고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도록 면접관한테 말을 붙여주는 그런 붙임성이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체중 측정 시간입니다. 그거를 단순히 그냥 넘기지 말고 참 저의 찬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1대1 면접 얘기 한번 나눠보죠. 이 아랍항공사는 좀 물어보는 질문도 남다르죠, 아무래도. 어떤 거 물어보나요? 일단 아랍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무슬림이고 우리가 무슬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말이 뭐 테러, 산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이런 전혀 다른 세계에 와서 이 한국에서 온 친구가 합격을 한 이후에 얼마나 잘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사실 굉장히 염려한 부분이에요, 면접관이. 그래서 아랍 문화에 대해서 얼만큼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지구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는 시간이 바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파이널 면접이에요. 그래서 아랍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소지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저희 카타르항공 같은 경우는 걸프전 이후에 걸프전이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질 수 있는 항공사였는데 그 왕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항공사거든요. 이거를 저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바닥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키워 올린 굉장히 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100% 수긍을 하고 본인도 순정적으로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파이널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할 자신이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또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사무장님을 보고 나도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항공사에 취업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다면 일단 기온이 보통 낮에 한 26도, 아침 기온이 25도부터 시작하니까 한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는 42도까지 기온이 상승을 해요. 굉장히 더운 고온 다습한 기온이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저희하고 굉장히 정반대예요. 출근을 7시 반에 하고 퇴근이 3시 반이고 저희한테 일요일에 해당하는 날이 그쪽에서는 금요일이고 국교가 이슬람이고 이슬람 무슬림으로서 어떤 그런 법적으로 다 이렇게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야 국가가 제공해주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걸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나 식당 뭐 이런 데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가도 기도할 시간이 됐다 그러면 갑자기 다 스탑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일부 다처제, 그다음에 이제 중동 일부 다처제요? 갑자기 기각하셨어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일부 다처제인데 원래 이거는 예전에 중동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형이 전사를 해서 안 돌아오면 형의 가족들, 형수와 형수님과 자기 조카들이 아버지를 잃고 예전에 여자들이 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알라의 그 코란의 가르침대로 동생이 이 남은 형수와 조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거두어들인다는 의미의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된 거였어요. 물론 지금은 왕족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랑 굉장히 다른 문화죠. 그렇죠. 이런 문화들도 참 미리 좀 알고 공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이 또 좋기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어떤 점들이 이렇게 좋은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승무원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듀티프리 그리고 호텔과 제휴된 레스토랑에서 승무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공짜 티켓이 나오고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무제한 90% 할인 티켓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100만 원짜리 티켓이다 그러면 나는 10만 원만 내고 어디든 가고 싶은 데스티네이션을 골라서 여행을 할 수가 있고 예약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비행 그 로드가 굉장히 라이트하면 확정됐다고 보시면 너무 좋다. 그리고 항공사에 따라서는 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친구 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티켓을 친구에게도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선생님들 친해지면 나중에 티켓 선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친해져야겠네. 그런 혜택이 있고 또 직계 가족들이나
형제들의 배우자들한테도 할인 티켓이 나가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제일 측면에서 제일 효도했다 싶은 거는 이 티켓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세계조를 펼쳐놓고 가고 싶은데 골라보세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효도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좋네요. 예. 자, 아무튼 복지도 그만큼 좋고 또 아랍항공사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병린 사무장님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제가 멘토링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올해 멘토링 사이트를 오픈을 했어요. 멘토링 사이트. 네, 그래서 멘토링 사이트 운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연주회와 같이 겹붙여서 북 콘서트 그리고 힐링 멘토링을 구상 중입니다. 와, 그리고 또 새로운 비행 소설도 집필 중이고. 네. 정말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모두 성공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당부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해외 취업이라는 것은 단기 모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새로운 무대와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장기전이고 100년 대기로 준비하셔야 돼요.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내가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외항사 지원하시는 분들 오늘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